네, 들으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우리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역사적인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국민들에게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최종 선고 절차와 쟁점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배보윤 공보관, 헌재 배보윤 공보관의 브리핑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걸 먼저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헌나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네, 두 가지의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 선고가 이제 10일이냐 13일이냐 두 가지를 놓고 일단 의견이 좀 분분했었고 일단은 10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오전 11시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 임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일, 13일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13일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식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평결도 하고 그다음에 선고도 하고 또 이게 퇴임식도 하고 이게 너무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평결 과정에 어떤 불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서 아마 제가 보기에 금요일 날 한 것 같고요. 보통 이게 선고는 오후 2시에도 하고 또 이게 오전에도 하는데 이거는 그때 사정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평기가 좀 길어졌고 오후 늦게 이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보통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사흘 전에 통보하는 게 관례인데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은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3일 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보당 해산 사건은 이틀 전에 한 것도 있고요. 법에는 이제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선고일을 지정하는 거는 만장일치로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탄핵 인용은 6인이면 되잖아요. 근데 선고일은 한 부위라도 반대하면 나는 이게 결심이 안 섰다. 이렇게 반대하면 선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권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자기 소수 의견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보기 어제 1시간 동안 좀 격론이 벌어져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아마 이게 오늘 좀 설득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게 만장일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금요일 선고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제 1시간 얘기했던 것은 결국엔 전체 재판관의 의견이 다 맞았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분명히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게 제가 기자들이나 언론 좀 알아본 바로는요. 어제 아마 1시간 평의는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이게 선고기를 어떻게 할 거냐. 기일에 대한 문제였죠. 재판관마다 이미 심정은 서 있을 테니까. 근데 기일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늦게 하자 이런 이견이 있어서 못 잡았다가 아마 이게 오늘 기일을 잡은 기일만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이 발표된 걸 두고 날짜를 확정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 도출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이런 관측에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거의 한 99% 정도 사실상은 이게 토론 평의를 여러 차례 거치다 보면 이게 논쟁을 하고 쟁점하다 보면 저분 생각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재판관들은 아마 이게 99%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평결 있잖아요. 평결 최종 결론은 당일날 이게 아침에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이게 아직 100% 확실하다 결론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고 해서 결론이 완벽하게 지금 다 맞춰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생중계를 합니다.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 재판 같은 거 중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아마 현재도 이게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는 중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을 때 아마 이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마 이게 제가 생중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말 이게 관심이 아주 높은 사건은 예외적으로 생중계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청도 아마 당연히 되는데 그러나 이게 방청을 현장에서 막 받다 보면 안전사고나 이게 여러 가지 시위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자추첨이나 이런 이제 방식으로 현장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객석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방청석이 아마 이게 그렇게 전자추첨하게 할 거로 보이고 상당히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역사적
순간을 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중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볼 텐데 그 전에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자세히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거는 이제 일단은 이번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이점이요. 예.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다 이번에 이게 다 선고하게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첫째는 이제 다수 의견부터 먼저 선고를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주문, 예. 주문 결론이 국민들에게 결론이 궁금한데 네. 아마 이게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이유부터 쭉 설명하는데요. 이유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느냐. 예. 우리 탄핵 사유가 5개 크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뭐 재단을 설립했다 또는 세월호 7시간이 있다 또는 이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탄핵 사유 5개가 있는데 네. 이게 첫째 1단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거 먼저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가면 헌법 법률 어겼다 해서 다 탄핵이 아니고요. 예. 이게 바로 중대한 위법이냐. 예를 들어 이게 그 법률을 어겼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 요걸 이게 2단계로 이유를 쭉 설명하고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중대한 위법이면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주문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선고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소수 의견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그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 의견 발표 끝나면 소수 의견을 이제 또 발표하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막상 모레 오전 11시에 딱 시작을 한다고 해서 결론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주문이 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재판도 보통 형사재판 중요 사건은 다 이유부터 설명하고 예. 마지막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는데요. 예. 근데 잘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충 그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예를 들어 뭐 위법이 있고 이게 중대 이야기 넣어버리면 이미 주문 안 들어도 예. 대충 이게 이유만 좀 들어도 어느 정도 이게 판단이 가부간에 네. 다 감은 잡습니다. 예, 예. 그 소수 의견이 공개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죠. 언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쪽이 그 노 전 대통령 때 제가 알기로 그 재판관이요. 아마 약속을 했다더라고. 예. 왜냐하면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개하지 말자. 예. 왜 자기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예. 아마 그래서 아마 지금도 어느 재판관이 찬반을 지금 모르잖아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예. 이래가 그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 법이 개정이 예, 돼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 탄핵 사건도 소수 의견 다 공개하는 걸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탄핵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의 여론이 아주 한 80% 예를 들어 찬성한다. 예. 이런 경우에 그 혼자 반대했을 때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남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그냥 대충 다수 의견에 묶여가면 누가 뭐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소신껏 더 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이게 물론 소신껏 하겠지만 자기 이름이 공개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역사에 영혼이 남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더 많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최종 판결도 10일 당일 오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보완이죠. 보통은 이게 판결을 미리 하고 이제 선고를 하는데 예. 그럼 이게 확실하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아무래도 이게 그 보완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선고 직전에 최종 그 사인하는 거죠. 그 판결 결정문의 인용 기각이냐. 예. 판결은 아마 당일날 오전에 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상 99% 이미 토론 과정에 평의 과정에 네. 거의 심정은 다 굳혀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주변에 이제 그 경찰의 경계 근무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판관들 협박이나 어떤 위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최종 선고 전까지 경호와 그 보안은 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미 그 며칠 전부터 아마 그 왜 무장 경찰이라가 경호는 시작됐고요. 예. 네. 아마 이게 이제 선고기일이 오늘 공시되니까 아마 이게 오늘부터는 또 경호가 더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게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게 요즘 헌재 재판관 뭐 이정미 재판관 어디 미용실이 어쩌고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뭐 또 살해하겠다 이런 위협도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게 그 명백한 이게 실정법 위반이에요. 특히 이 법정 모욕죄라는 거, 예. 이게 법원 앞에서 판사 모욕하는 것만 법정 모욕이 아니고요. 예. 네. 헌재 재판관 앞에서 뭐 태극기든 촛불이든 들고 계속 이게 그 시위를 벌이고 예. 이런 것도 이게 그 법정 모욕죄도 되고요. 네.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그 조용히 좀 승복하는 자세 이게 그 필요하다 봅니다. 네, 이런 위험 때문에 밀착 경호, 24시간 밀착 경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선고가 끝난 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용될 시, 기각될 시 각각의 경우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보통 판결의 효력은요.
선고 즉시 예. 바로 이게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따라서 이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다. 예. 그럼 이게 바로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도중에. 따라서 이게 바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돼 버렸다. 예. 그럼 이게 바로 대통령에서 파면 그 자리 바로 파면이 돼 버리는 거죠. 다만 이게 예를 들어 청와대를 그러면 이사 가고 이런 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파면의 효력은 이제 즉시 예. 그 즉시 바로 생기게 됩니다. 네, 예. 뭐 인용될 경우, 기각될 경우 대선 일자까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일정에 분명히 영향을 주니까 이 두 가지 결론에 따라서 향후 정치 활동도 분명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저희가 대선을 할 때는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 임기 만료가 있잖아요. 예. 내년 2월이다. 그럼 이게 70일 전중에서 70일 임기 만료 70일 이후에 첫 번째 수요일. 예. 그래서 한 67, 8일 정도 되겠죠? 예. 왜 수요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법에는 통상적인 선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이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또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파면되고 나면 탄핵되고 나면 이게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라. 예. 이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일은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대선은 수요일 하게 돼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게 요일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풀로 물론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하겠지만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풀로 왜냐하면 지금 60일도 검증하고 당내 경선하고 예. 정말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한 59일이나 딱 60일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5월 9일 정도 예. 화요일이 제가 달력고 화요일이더라고요. 예. 물론 5월 10일까지 하면 되겠죠. 60일이니까. 네. 그러나 이게 5월 9일이나 뭐 풀로 채워서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최종 선고 결과가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그건 이게 검찰 수사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요. 예.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헌법에 우리 정한 형사소추 특권 이게 없어지니까요. 바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연이니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옛날에 선례 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요. 예. 우리가 대선이 2달 동안 대선이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예. 한 대선 기간 2달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예. 그럼 이게 대선 끝나고 하자. 이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게 법상으로는 바로 수사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게 2달 정도 유예를 둘지는 모르겠고요. 예. 역으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버렸다. 네. 그럼 이게 어차피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검찰에서 강제 수사는 못 하거든요. 판례가. 예. 왜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검찰 수사는 당연히 임기 만료까지 정지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가지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예. 최종 선고 절차와 쟁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